태평양의 낙원이라 불리며 아름다운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진 섬 하와이. 하와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로 떠난 최초의 공식 이민지이기도 하다. 하와이 이주 이전에 러시아나 만주로 이민 가신 분들은 난민, 유이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 당시에 6,000km가 떨어진 하와이로 이민을 선택하는 것은 두려움과 모험의 대상이었습니다. 머나먼 하와이까지 배를 타고 이민을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본다. 역사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은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 국가였던 대한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2년 12월 22일 인천의 제물포항. 통역관 안정수를 포함한 121명의 조선인들은 푸른 바다 위에 몸을 실었다. 겐카이 마루호의 승선에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한 그들은 1903년 정월 초하루가 지나자 최초의 공식 이민선인 갤리코를 타고 수말리 2역 땅으로의 머나먼 여정을 시작했다. 당시 갤리코에 몸을 실은 한국 이민자 수는 모두 102명. 배로 열흘 이상 걸려 도착한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하와이의 호놀룰루였고, 이는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공식 이민이었다. 1882년부터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하기도 했고, 또 60년대 후반부터 계속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게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일본인들이 우리 한반도의 곡식을 일본으로 이제 빼가면서 식량 사정이 더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가난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있었고, 또 하나 이 불안정한 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와이로의 노동 이민을 윤호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인 이민의 이제 시장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한국 이민자들에게 꿈이요 새로운 도전이었던 하와이. 당시 한국 이민자들이 호놀룰루를 첫 공식 이민지로 선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하와이 오하우섬 북쪽에 위치한 와이알로아 사탕수수 농장은 최초 한국 이민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던 곳이기도 하다. 1850년대 당시 하와이에서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주민과 이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해 대규모로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등을 경작하는 플랜테이션 농업 방식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중국인과 일본인을 대신할 인력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조선인 노동자였다. 사탕수수의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하와이에 있는 그 원주민만 가지고 노동력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중국으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너무 늘어나게 되니까 1882년에 중국인 배처법에 의해서 그 중국인들이 하와이로 들어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대체 인력으로 일본인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사용을 했는데, 또 일본인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이제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유입을 이제 억제시키려고 했고, 그 대안으로 이제 대한제국의 이제 노동력을 이제 채택하게 된 거죠. 대규모 사탕수수 재배로 인해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미국의 하와이 상황과 기근과 곡물 수탈로 경제적 불안을 겪어야만 했던 대한제국의 힘든 정세가 맞물리면서 하와이로의 이민을 결행하게 된 것이다. 이때 한국의 하와이 이민을 도운 사람은 미국의 외교관 호러스 뉴턴 알렌이었다. 알렌이 중재를 해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비숍을 고종 황제께
알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숍이 고종 황제에게 그 노동이민의 정당성을 설명을 했고, 고종 황제가 윤호함으로써 이제 대한제국이 처음 공식적으로 이민을, 즉 노동이민을 보내게 되는 거죠. 대한제국 정부는 하와이로의 이주를 위해 민영환을 총재로 임명하고 근대의 외무부라고 할 수 있는 유민원을 조직해 공식 여권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와이 이민자들을 차곡차곡 모집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당시 하와이 이민자들을 모집하는 공고문은 가난한 민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와이는 기후가 온화해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으며, 둘째, 모든 섬에는 학교가 있고 수업료는 무료이며, 셋째, 월급은 15달러로 일요일은 쉬고 하루 10시간씩 일한다는 등 하와이가 기회의 땅임을 강조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하와이 이민 모집은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본 적이 없고 이로 인한 두려움도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만주라고 해도 평안북도에서 또 함경북도에서 압록강을 건너면 바로 나오는 곳이고, 또 연해주라는 곳도 이제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6,000km 정도를 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또 결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노동 환경, 이민 환경보다는 내가 이민을 가면 조상의 분묘를 모실 수 없다. 즉, 이민이 곧 불효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자의 모집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인천 내리교회의 존스 목사였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교회 신도들에게 하와이로의 이주를 설득했고, 이를 통해 최초 이민자 102명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모집됐다. 그 당시 인천은 1883년에 개항을 했기 때문에 이 개항장 근처에서 살던 인천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리 신문물을 접했고, 또 근대 교육을 받았고, 인천에는 감리교를 비롯해서 성공회와 천주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종교를 통해서 서구 문화에 대한 어떤 반감, 그럼 두려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았고, 그런 개척자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진의 경우 인천 사람과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리교회의 존스 목사의 영향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1903년 1월 12일 화요일 밤 12시, 그나마 서구 문화에 반감이 적었던 인천 사람들과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선인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입항해 미국 이민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 첫 발은 100여 명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지만 지금은 그 수가 늘어 미국 사회 전역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던 121명의 한국 이민자들. 그들은 한국 공식 이민 역사의 1세대이자 새로운 개척자였다.